자, 이재명 대표는 여당은 사라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마치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 여당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당의 입장, 지금 이제는 여당이 아니죠. 네. 국민의힘,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순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입니다. 마치 탄핵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고위당정 협의회든 또 실무당정 협의회든 것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여야 사이에 누가 여당이냐라는 이른바 논란으로 보이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서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한 기사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법부의 손에 달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공직선거법 위조에 대한 2, 3심 최종심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국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선은 간다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무죄 추정을 강조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시면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또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되겠죠. 저 역시도 그 절차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와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만 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대선 후보다라는 걸 강조한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공직선거법 그 재판이 위증교사죄처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저런 주장 충분히 해도 되는데 공직선거법 1심에서 실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소가 잘못됐다. 기소가 잘못됐으면은 무죄가 나오든지 공소 기각이 나오든지 그러면 기소가 잘못된 건데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언제가 될까? 4월이 될까? 6월이 될까? 아니면 8월이 될까? 그건 이제 그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버리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몇 달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헌법 84조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이다 해가지고 그 재판을 갖다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선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재판이 헌법 84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후에 판결이 진행돼서 확정이 되면 대통령직 날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그야말로 가정적인 건데 한 6월 정도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당선되면은 즉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탄핵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0월 정도에 대법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유죄다 이렇게 판결 확정해 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또 12월에 내년 이맘때쯤에 대선을 또 해야 되는 1년에 대선을 2번씩이나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유죄든 무죄든지 간에 적어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빨리 판결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규정대로라면 3개월, 최장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6월에는 늦어도 6월에는 이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게 규정인데 왜냐하면 1심 선고도 이미 규정을 넘어섰잖아요. 물론 2심, 3심이 더 빨리 나오면야 좋겠습니다만 6월 이상으로 미룬다라는 것은 이 대표의 선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6월 안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선, 조기 대선이 이 대표의 최종 선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에 따라서 이 대표가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이 2년 2개월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까? 그 비난을 듣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3, 4 원칙은 6은 못했어도 3, 4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공직선거법 그 재판이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그걸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법원이 빨리 그 입장을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범여권 인사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가결 이후 이제는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신속한 판결을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라. 안철수 의원 탄핵 국면에서 이 사법 절차 지연될 이유 없다. 홍준표 시장 국민들의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리가 없다. 등등의 비판의 목소리들도 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를 넘어섰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우원식 의장의 신뢰도가 56%, 이 대표 41, 한동훈 15%보다도 많습니다. 자, 박세문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계엄을 거치면서 우원식 이 세 글자는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그 계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이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국회 담장을 넘었다. 어떤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원들이 굉장히 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들 때문에 빨리 이제 회의를 개최해달라라고 의장한테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에 맞서서 우리는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본회의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투표할 때 어떤 절차적 흔별이 없기 위해서 굉장히 의원들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이 위기에 강한 리더십을 좀 보여줬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이고 이 외에도 이 희망은 힘이 세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때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큰 울림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위기의 국면에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굉장히 좀 이 무게감 있는 역할 그리고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 또 한 번 좀 재평가받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